안녕하세요. 올해로 68, 남편과 오랫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던 미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우연히 사진 한 장과 한 통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엔 남편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봄, 내 딸과 함께 병우. 그날부터 저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의 숨겨둔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지켜온 소녀, 제가 알지 못했던 9살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전해준 남편의 마지막 선물. 이 이야기는 상실과 배신, 오해와 용서, 그리고 끝내 다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찾아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실과 배신, 오해와 용서, 그리고 끝내 다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봄비 소리에 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낮게 깔린 빗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이어졌고 어딘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이 허전했습니다. 남편 병호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신문을 펼쳐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라디오도 신문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 흐린 빛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병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미니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차가운 기운이 베개 끝으로 퍼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요. 장난 그만해요. 병우 씨. 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비 오는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고 손끝에 닿는 온기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조용히 잠들듯 가셨습니다. 그 말에 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은 너무 컸고 현실은 너무 멀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내내 미니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멍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좋은 분이셨어요라고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조차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병호의 환한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이라는 사실이 더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밤 미니는 빈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늘 앉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남긴 커피가 식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니는 그 잔을 들어 손끝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은 그 잔에서 묘하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가슴에 넣어주었던 체크 무늬 셔츠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셔츠는 병호가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고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니와 병호는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꼭 챙기고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장미 한 송이를 손에 쥐어주던 남자였습니다. 꽃집 앞에서 이건 당신 눈동자 닮았네. 하며 웃던 사람. 새벽녘 속이 안 좋아 깨어났을 땐 따뜻한 꿀물을 타 주던 사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밤새 옆자리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병호는 늘 행동으로 다정함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난 미니에게도 고개를 내밀며 슬그머니 말하던 목소리. 내가 먼저 잘못했어. 당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미니는 그런 다정함에 금세 마음을 풀곤 했습니다. 병호는 늘 그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니는 식탁에 습관처럼 수저를 2벌 놓았다가 다시 한 벌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가스레인지를 바라보다 멍하니 서 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침대의 오른쪽 자리가 유난히 넓어 보였고 그 자리에 손을 뻗으면 싸늘한 이불의 주름만이 손에 잡혔습니다. 여보. 너무하네요. 아무 말도 없이 가면 난 이제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해요. 미니는 속삭이다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지만 미니는 여전히 집 안에서 병호의 흔적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침마다 마시던 컵 약봉투 위에 서툴게 적어놓은 복용 시간 입었던 카디건 하나까지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은 마치 그를 또 한 번 떠나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늦은 오후 미니는 무심코 방 한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함께 끼워져 있던 얇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미니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호가 어딘가 공원 같은 곳에서 한 여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짧은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병호의 팔에 기댄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병호의 표정은 미니가 알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미니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 시선에 담긴 애정, 그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미니의 가슴을 찢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왜 당신은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서늘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미니는 사진을 뒷면으로 돌렸습니다. 정갈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봄, 내 딸과 함께 병호. 그 순간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딸? 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져 갔습니다. 딸이 있다고?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그가 감췄던 이 진실은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몇 년, 10년, 아니, 혹시 그보다 더. 사진 속 그 미소는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미니가 알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따뜻한 시선을 미니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입술은 말라붙어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유언장이었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병호의 필체였습니다. 민희는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정지윤에게 남긴 예금과 학자금은 예정대로 지급되도록 할 것. 정지윤. 처음 듣는 이름.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민희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민희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같은 시간에 지켜줄 수 없었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민희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평생 아무 말 없이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소중한 두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을 아리게 찔렀습니다.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 난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혼란, 억울함, 상처.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유언장 한 귀퉁이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윤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민희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갑자기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아이를 위해 죽는 순간까지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남긴 남편. 그녀는 손끝이 저리도록 유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했겠죠. 그래서 못 놓았겠죠. 근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내가 누구였길래 그렇게 끝까지 숨기고 간 거예요? 민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자 기억이자 자신이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사진 한 장과 유언장을 안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은 그 어떤 이별보다도 깊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자신이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온 집에 불을 끈 채창문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묵은 때로 칼보다 깊다는 걸 민희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지만 민희의 가슴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사진 한 장과 유언장을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아팠고 믿었던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만에 집을 나선 민희는 동네 슈퍼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나온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입구 앞 파라솔 아래에 모여있던 아주머니들이 그녀를 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멈추는가 싶더니 곧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집 말이야.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대. 어머, 정말이야? 난 또 잔병치레 많은 노인네인 줄만 알았는데. 민희는 장바구니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는 듯 했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미용실 앞을 지나칠 때도 세탁소에서도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 것도 아닌데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장을 대충 본 뒤 거의 비어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민희는 평소보다 느릿한 걸음으로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했던 이 길이 어쩐지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보일 무렵 그녀는 핸드백을 뒤적이며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수신자를 확인하자 신우이 이름이 떴습니다.
민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시간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이야? 민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한숨이 길게 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망설였는데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오빠한테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다고. 그게 사실이냐고 다들 묻더라고요. 민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형님이랑 오빠가 얼마나 사이 좋았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동네 분위기도 이상하고 형님도 그냥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괜히 나중에 더 곤란해지지 않으시게.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은근한 선긋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신우이는 그 말에 잠시 정적을 두었다가 무심한 듯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요. 뭐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힘들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민희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던 신우이조차 이제는 남편을 의심하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젠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구나. 민희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늘 조용했던 이유, 혼자 산책을 오래 하고 돌아오던 날들, 방 안에서 무언가를 쓰다가 황급히 덮던 장면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같이 뚜렷하게 떠오르는데 정작 자신은 그게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무슨 걱정을 했고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아내인 자신은 단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호는 평생 함께한 아내에게조차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는 걸. 목이 마르게 타들어갔고 얼굴에 바람이 닿는 느낌조차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이 보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초인종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망설이는 듯한 자세.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민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우리 집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그 순간 여자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희와 눈이 마주쳤고 그 눈동자엔 당황과 놀람이 그대로 비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말한 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달려가듯 자리를 떴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낯선 얼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멈춰선 그녀는 잠시 전의 얼굴을 떠올리며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서랍을 열고 며칠 전 발견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 병우의 팔에 기대 환히 웃고 있는 그 아이. 사진 속 얼굴과 방금 전 그녀 앞에서 도망치듯 떠난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민희는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벽을 짚고 앉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 그녀는 소리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초인종 앞에 서 있던 그 낯선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문, 유언장 사진, 그리고 집 앞에 서 있던 낯선 여자.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평생 아내조차 몰랐던 또 다른 삶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민희는 그제야 그 진실의 무게를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희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 초인종 앞에 서 있던 그 여자, 그리고 신우의 말과 이웃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얽히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남편의 딸인 걸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민희를 깊은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희는 집 밖을 나설 때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길 소문이 퍼진 거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얼굴. 모든 게 자신을 향해 속삭이고 판단하고 안쓰럽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마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민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리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은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민희는 그 소녀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아이, 사진 속 그 눈빛. 그것들은 이제 꿈에서도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마음은 바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지윤.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병호의 방 앞에 멈춰 섰을 때 민희는 문손잡이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로 이 방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정리하려는 거야. 그냥 정리. 하지만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병호의 안경, 펴두었던 책 한 권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쓸자 그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민희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에서 낡은 가죽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1981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끝은 저릿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펼쳐도 되는 걸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낯선 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비를 맞고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 있던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을까요? 민희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쓰여 있었고 마치 속으로 삼켜야 할 말을 꾹꾹 눌러 쓴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잉크는 조금 발해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병호의 손끝,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민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껴안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가자고 하자 아이는 겁먹은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냐고 하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이상 낯선 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윤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민희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적지만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미니는 한 장을 덮었다가 다시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설명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무사히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미니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하나같이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늘 혼자였고 그 손이 얼마나 부럽고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지만 그 아이에게만큼은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미니는 손끝으로 노트의 바깥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쓸었습니다. 병호가 왜 그토록 말이 없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미니가 알게 되면 나를 원망하겠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아이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부디 진심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미니는 노트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그 한 줄 한 줄마다 병호의 고백과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조용히 지켜주려 했던,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품으려 했던 한 남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미니는 아주 오랜 시간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창밖으로 별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참 바보같이 따뜻했네요. 너무 조용하게 사랑했네요. 노트를 천천히 덮으며 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저렸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이해 하나가 닿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의 끝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윤이라는 아이 만나야겠어요. 미니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따뜻한 잉크 자국, 그리고 병호의 문장 하나하나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정해두었던 것처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병호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속엔 오래된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동서복지센터 서울 959로 14기 병호의 글씨였습니다. 미니는 그 주소를 손에 쥐고 늦은 오후 낯선 거리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내다보며 미니는 생각했습니다. 지윤이라는 아이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 아이가 남편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그렇게까지 숨겨야 했던 걸까? 버스는 오래된 동네에 멈췄습니다. 오르막길 끝 조용한 주택가 한편에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 앞 팻말엔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로 동서복지센터라 적혀 있었습니다. 미니는 조용히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편안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병호 씨라는 분이 예전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윤이라는 아이를 도와주셨던 분일 거예요. 그 말에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혹시 병호 아저씨요? 여기서 그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자는 조용히 웃으며 안으로 미니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응접실. 차 한 잔이 놓이고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꼭 정해진 시간에 오셨어요. 오전 10시. 한 달에 2번.
민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달 2번 병호가 산책을 나간다며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이곳에 와 있었던 겁니다. 항상 지윤이한테 필요한 물건들 학용품, 옷, 책 같은 거요. 그렇게 정성껏 챙겨주셨죠. 여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지윤이를 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작은 아이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지나던 병호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고 그날부터 매달 찾아오셨어요. 민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록을 보면 1981년 봄이었어요. 지윤이가 막 9살이 되던 해였죠. 1981년이요? 그럼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이네요. 복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병호 씨가 26이었고 지윤이는 9살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짧은 놀람과 오래된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그 아이를 단순히 도운 게 아니라 직접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곁에 있었던 거예요. 복지사는 시선을 잠시 떨고 왔다가 조용히 차잔을 감쌌습니다. 마치 그 말이 너무 오래된 진실 같아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후원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이 곁에 머물러도 되겠느냐고 지윤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셨죠. 그 마음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됐던 거예요.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켠에 문득 미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나는 그저 늦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생활비부터 학용품까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복지사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하나에 지난 시간들이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복지사는 조용히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용히 빠지지 않고 오셨죠. 그녀의 말투엔 오래된 존중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숙인 채 복지사의 말에 천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윤이가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건 정말 다행이었던 일이에요. 민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병호가 지켜온 세월의 무게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윤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늘 조용했고 낯을 많이 가렸죠. 하지만 병호 아저씨랑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제일 많이 웃었어요. 병호 아저씨가 해주는 이야기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자기 어릴 때 이야기요. 어떤 날은 내가 너보다 더 외로웠다고 말하셨고 어떤 날은 너는 무조건 웃게 될 거다라고도 하셨고요. 민희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습니다. 그 말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다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병호가 일기에 남긴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제야 민희는 그 문장의 진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호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윤에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묵묵히 곁을 지키는 어른 혹은 이름 없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참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복지사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윤이가 한번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병호 아저씨는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민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겁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윤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곳을 나갔어요. 그 뒤론 저희도 소식을 자주 듣진 못해요. 하지만 여자는 작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20살 되는 해에 병호 아저씨가 맡기고 간 편지예요. 혹시 누군가 지윤이를 찾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드리는 게 맞을까요? 민희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알고 싶어요. 얇은 봉투였지만 왜인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이 창가로 깊숙이 들어오고 그 빛이 그녀의 손등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호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셨어요. 복지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센터를 나서며 늦은 오후 햇살이 민희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다 하지 못한 마음 제가 끝까지 전해볼게요. 민희는 복지센터 앞 골목길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병호의 편지를 지윤이 읽었을 때 어떤 얼굴을 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들려주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마음을 그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희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골목 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복지사의 손에서 건네받은 그 얇은 봉투가 이제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윤이라는 아이를 아니 남편이 평생 지켜온 그 사람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만나야겠다고.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병호의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윤아, 너를 처음 만난 날 이후 나는 늘 내 곁을 지키고 싶었다. 언젠가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군가 전하고 있다면 나는 내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럼에도 괜찮다. 넌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아꼈던 마음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는 동안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서서히 젖어가는 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조차 남기지 못하고 한 사람의 곁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10대 후반의 지윤과 병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웃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긴 시간의 믿음과 정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북구 동삼길 24 미소의 집. 민희는 그 주소를 휴대폰에 검색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 작은 상담소.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기관이었지만 운 좋게도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 지윤이요. 그분 여기서 자원봉사 오래 하셨어요. 지금은 근처 공방에서 일하시는 걸로 아는데. 민희는 주소를 받아들고
다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이름.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공방 앞에 다다랐을 때 문 너머로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 옆모습이 어쩐지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희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지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해요. 그날 문 앞에서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인종 너머로 보았던 낯선 얼굴이 지금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날 이후 저도 당신을 계속 생각했어요. 왜 돌아가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윤은 머쓱하게 웃으며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괜히 폐가 될까 바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집 앞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민희는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신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 사람의 선택이 단순한 동정이나 책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지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어린 저에겐 그분이 전부였어요. 항상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봐주는 사람. 그게 어떤 가족보다 든든했어요.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들이 그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개전 정말 고마워요. 지윤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어요. 겨울 코트를 선물 받았는데 주머니 안에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 한 줄에 한참을 울었어요. 그땐 누구도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추운 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상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민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조용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마음을 건네던 사람. 그는 지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전해왔다는 걸 이제야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희는 가슴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이걸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지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과 조용히 맺힌 눈물은 그 모든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편지를 다 읽고 말없이 그것을 곱게 접어 두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봉투 위에 머무른 채 천천히 오래된 기억으로 흘러갔습니다. 44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젖은 벤치에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던 9살의 지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지윤의 손등을 조심스레 닦아주었고 잠시 후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가방에서 코트를 꺼내 지윤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지윤은 늘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아주던 그 사람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도, 따뜻하게 마음을 붙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도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병호는 지윤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준 어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윤이 15이 되던 겨울, 지윤은 공부도 성실히 했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복지센터 아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고 수업 중 모둠 활동이 생기면 혼자 남는 일이 잦았습니다. 교실에서 어떤 아이는 대놓고 말했고 어떤 아이는 눈빛으로만 멀리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수업 준비를 하려던 지윤은 닫힌 교실 문 너머로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편 생각하면 대학은 무리지. 차라리 빨리 취업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윤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교실 안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쟤 대학 갈 거래. 진짜 눈치 없다. 공부는 왜 해? 어차피 등록금도 없잖아. 누가 쟤 같은 애 도와주겠냐? 누군가는 작게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보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그 반응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윤은 문 앞에 멈춰 섰다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지윤은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방문 뒤편에 방치됐고 책상 위엔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복지센터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낮에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아프다고 했지만 실은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대학을 간다는 게 다른 사람 눈엔 그렇게 우스운 일인가. 가진 것도 가족도 없고 나도 그 말에 더 이상 아니라고 못하겠는걸. 며칠 뒤 복지센터 뒷마당 벤치. 언제나처럼 병호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말없이 지윤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윤은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안 가요. 학교든 대학이든 아무 데도 안 가요. 다들 알아요. 난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한테도 기대면 안 되는 애라고. 선생님도 애들도 그렇게 말해요. 솔직히 저도 요즘엔 그냥 그게 맞는 말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병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조용한 얼굴로 지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윤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남 얘기를 너무 쉽게 해.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지윤아, 나는 내가 힘들었던 순간마다 옆에 있었고 내가 혼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게 없다는 말,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누가 만든 말인지 몰라도 그걸 내가 믿을 이유는 없어. 잠시 멈춘 병호는 지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혼자라고 생각될 땐 같이 가는 거야. 지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 손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봄날 우산을 씌워주던 그때처럼 여전히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지윤은 병호와 함께 학교 앞에 섰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웠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순간 세상은 덜 무섭게 느껴졌고 그날은 지윤에게 다시 삶을 시작할 용기를 건넨 첫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민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였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아꼈던 당신을
제가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눈빛과 공기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봉투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공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방금 내려놓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게 있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니가 고개를 들자 지윤은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랑 저 함께 준비한 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언젠가 당신과 마주하게 될 날이 온다면 그날 제가 이걸 전해드리기로 했어요. 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너머로 전해지는 묵직한 감정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건 아저씨랑 함께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꽃집 이야기,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처음부터 아저씨는 언젠가 당신과 제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마음을요. 미안함도 고마움도 조금은 따뜻한 방식으로 남기고 싶다고요. 미니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꽃집 상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 예전에 미니가 오랫동안 꿈꾸던 곳 근처였습니다. 지효는 조용히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당신만의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걸로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저씨의 진심이었어요. 미니는 말없이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주소와 서명, 날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왜 너에게 맡겼을까? 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유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니 선생님이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우리가 서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지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곁에서 그 마음을 지켜봐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 너처럼 따뜻하게 그 사람 곁을 지켜준 존재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을 보며 그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 도장은 늘 서류 한쪽에 조용히 찍혀 있던 미니가 수십 번은 봐온 그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도장이 처음으로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 두고 갔네요. 당신답게. 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했던 시간들, 말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생각한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까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미니는 한참 동안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잊고 지냈던 열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 속에서 미니는 다시 삶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 속에서 미니는 다시 삶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열망이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꽃집 앞 하나플라워라는 조그만 간판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꽃잎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어색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니 씨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말에 미니는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이웃 주민의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난 일은 그냥 동네 얘기였던 거 아시죠? 저희도 괜한 오해였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미니는 잠시 눈빛을 가볍게 내리깔았지만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해요. 저도 그동안 너무 마음을 닫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짧은 인사가 오간 뒤 가게 안엔 조용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계산대 뒤쪽에서 물잔을 닦다가 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꽃, 참 예쁘게 피었어요. 사장님 솜씨 덕분에 가게가 훨씬 따뜻해 보여요. 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지우는 눈을 내려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좋아하시겠네요. 늘 당신이 웃길 바랐으니까요. 미니는 조용히 꽃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그 사람 마음엔 꼭 들어맞는 일일 거야. 그날 저녁 미니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성북보육원 후원회라고 적힌 주소. 안엔 1,000월 수익 일부와 함께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어쩌면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도록 따뜻한 손길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봉투를 봉하고 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딸 같은 존재가 있었고 함께 꽃을 피워내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니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작은 꽃집 안엔 조용한 희망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행동으로 멀리서 묵묵히 지켜준 사람의 마음을 미쳐 다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늦게 도착한 진심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그 사랑은 결코 늦지 않은 거라고 믿습니다. 미니와 지훈이 함께 피워낸 작은 꽃집처럼 우리 마음에도 다시 피어나는 봄이 찾아오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